우리는 입버릇처럼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휴가가 주어지면 새벽부터 일어납니다. 빡빡한 일정표를 채우고 유명 맛집을 도장 깨기 하듯 돌며 분 단위로 움직이죠. 마음을 치유한다는 힐링 게임을 시작해도 풍경을 즐기기보단 최단 시간 대출 상환법을 검색하고 효율적인 농작물 배치도를 그립니다. 쉬러 가서도 끊임없이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이 기묘한 현상. 우리는 어쩌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쉬는 순간조차 이토록 열심히 살아야만 할까요? 그 마음의 이면을 심리학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직장인 민수 씨는 1년에 한 번뿐인 해외여행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동 시간은 분 단위로 계산했고 맛집 대기 시간과 비가 올 때의 대체 일정까지 휴대전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행 첫날 아침 6시, 가족들이 조금 더 자고 싶다고 하자 민수 씨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첫 번째 관광지 도착이 20분 늦어지면 식당 예약도 밀리고 다음 일정까지 틀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골목 앞에서도 그는 풍경보다 시계를 먼저 봤습니다. 가족이 잠시 쉬어가자고 했을 때는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라도 더 봐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민수 씨의 휴대전화에는 수백 장의 사진과 완료한 일정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천천히 머물렀던 순간은 거의 기억나지 않았고 몸은 출발하기 전보다 더 지쳐 있었습니다. 민수 씨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휴가는 일상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경험을 얻어내야 하는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비용 대비 만족도를 극대화하겠다는 계산 아래 스스로를 가차없이 몰았습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수많은 사진 역시 휴식의 즐거운 기록이라기보다는 이곳에 방문했다는 임무를 완수했음을 증명하는 일종의 완료 보고서처럼 기능하곤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여가 생활과 취미의 영역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됩니다. 마음의 평온을 위해 시작한 힐링 게임에서조차 우리는 게임 속 재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벌어들이는 공략법을 연구합니다. 남들은 한가로이 숲을 거닐며 가상세계를 즐길 때 우리는 최적의 동선으로 작물을 배치하고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가상노동에 몰두합니다. 취미로 시작한 독서는 연간 목표 권수를 채워야 하는 의무가 되고 건강을 위해 달리는 행위는 스마트워치에 기록되는 페이스와 순위 경쟁으로 변질됩니다. 취미를 즐기는 와중에도 자격증을 따거나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내야만 비로소 시간을 유익하게 보냈다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가를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쉬는 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삶의 만족감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쉬는 동안에도 이 시간에 더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휴식의 효과를 증명하려는 순간 휴식은 다시 일이 됩니다. 물론 계획과 몰입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즐거움보다 불안이 행동을 떠밀기 시작하는 순간 휴식은 다시 과제가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모든 일상 영역에 생산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댑니다. 왜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존재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이 달콤한 구속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무의식적인 불안의 정체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인간이 깊은 몰입, 즉 플로를 경험할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몰입은 누군가의 평가나 보상을 위해 억지로 집중하는 상태와는 다릅니다. 활동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시간의 흐름을 잊을 만큼 자발적으로 빠져드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자신이 좋아서 여행 일정을 짜고 게임 속 농장을 가꾸며 기록을 경신하는 과정 자체를 즐긴다면 그것 역시 훌륭한 여가입니다. 문제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하는 것의 경계가 무너질 때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그 시간이 사라지는 것 같으며 결과물이 없으면 취미에 쓴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즐거움이 행동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우리를 떠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도한 몰입은 때때로 순수한 즐거움보다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는 만성적인 결핍감에서 비롯됩니다. 주어지는 휴식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느낄수록 자신이 지불한 비용과 시간만큼 반드시 가치 있는 무언가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강박적인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행에 큰 돈을 썼으니 유명한 장소를 최대한 많이 봐야 하고 멀리까지 왔으니 단 한 끼도 평범하게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전이라도 찾아야 한다는 마음이 편안한 쉼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물론 이것을 개인의 성격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빠른 성장과 치열한 경쟁을 거치며 한국 사회는 시간을 아껴 쓰고
짧은 기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결과를 내는 태도를 능력으로 여겨왔습니다. 효율과 부지런함은 실제로 우리 사회를 움직여 온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일터에서 유용했던 그 습관이 퇴근 후와 휴가지까지 따라오면서 쉬는 시간마저 관리하고 평가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밀려오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활동과 부지런함을 미덕으로 배워온 문화적 경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잠시 쉬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회적 비교와 나고 불안이 고개를 듭니다. 여기에 나만 중요한 경험에서 빠져 있는 것 같다는 포모까지 더해지면 우리는 휴식 중에도 타인의 일상과 성취를 끊임없이 확인하게 됩니다. 바닷가에 앉아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여행 사진을 검색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식당과 관광지가 더 좋았던 것은 아닌지 비교합니다. 몸은 휴가지에 도착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평가표 앞에 서 있는 셈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이 방 안에 조용히 혼자 머물지 못하는 데서 많은 불행이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 자극도 없는 상태의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행동은 때로 내면의 불안과 공허함을 피하려는 심리적 방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어는 결국 우리의 자존감과 연결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행위와 성과를 통해서만 확인해온 사람은 쉬는 시간마저 유용한 활동으로 채워야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낍니다. 존재 자체로서의 안정감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기에 휴식이라는 행위마저 성과 지표로 증명하려 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안을 가리기 위해 선택한 우리의 역동적인 휴식 방식은 삶에 예상치 못한 선물과 묵직한 대가를 함께 안겨줍니다. 한국 사회에서 익숙하게 발견되는 이러한 고밀도 휴식 방식이 늘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우리는 극도로 짧은 시간 동안 믿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경험을 압축적으로 수행해냅니다. 새로운 환경과 낯선 자극에 빠르게 몰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은 탁월한 생동감을 만들어냅니다. 목표를 세우고 이를 하나씩 달성해 나가며 얻는 성취감 또한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계획이 많은 여행이나 목표가 있는 취미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촘촘한 일정을 소화할 때 더 큰 즐거움을 느끼고 기록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얻습니다. 문제는 계획의 밀도가 아니라 유연성입니다. 저 역시 여행에서 계획의 노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출발 전 현지 음식점에 직접 전화해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 시간까지 계산해 완벽한 동선을 짰습니다. 하지만 막상 찾아가 보니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고 예상보다 훨씬 심한 무더위에 몸도 금세 지쳐갔습니다. 그 정도면 숙소로 돌아가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잠시 쉬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서는 계획을 포기하면 여행을 망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렵게 온 만큼 이날 예정했던 야경과 관광지를 반드시 봐야 한다는 생각에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붐비는 거리로 향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앞에 도착했지만 감탄보다 피로가 먼저 밀려왔고 즐거워야 할 여행은 어느새 반드시 끝내야 하는 숙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계획은 여행을 돕지만 강박적인 계획은 여행을 지배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멈추고 일정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여가를 즐기는 주체가 아니라 일정표라는 관리자에게 고용된 노동자가 되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휴식까지 포기할 때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쉬기 위해 떠난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몸과 마음은 출발하기 전보다 더 심한 탈진 상태에 놓입니다. 휴식을 가장한 또 다른 형태의 노동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워야 할 취미가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숙제가 되는 순간 한때 즐거웠던 활동들은 우리를 짓누르는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으로 변질됩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내용보다 남은 페이지를 계산하고 달리는 동안에도 주변 풍경보다 기록이 떨어질까 걱정합니다. 힐링 게임을 하면서도 오늘 처리해야 할 게임 속 업무 목록을 확인합니다. 결국 일터의 긴장감을 휴식처까지 고스란히 끌고 가면서 우리의 뇌는 온전한 이완을 경험하기 어려워지고 이러한 긴장이 반복되면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은 끝났지만 성과를 확인하고 다음 행동을 계산하는 마음의 업무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은 쉼의 불감증입니다. 특별한 자극이나 결과가 없는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지고 온전히 멈추어 서서 나 자신과 대면하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고 움직이고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생동감이라기보다 쉼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에 자신을 완전히 동화시킨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피로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를 회복시키는 쉼이란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변화의 방향을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해내야만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무언의 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휴식조차 잘 해내야 하는 숙제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사회학자 하르트무트 로사는 현대사회가 빠르게 가속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은 경험과 선택지를 확보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세상과 살아있는 관계를 잃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말한 공명은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풍경과 음악, 사람의 말이 나에게 다가오도록 허용하고 나 역시 그것에 반응하며 변화하는 경험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며 소비하려 할 때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관계입니다. 관광지를 10곳 보았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들어간 골목의 냄새와 함께 걷던 사람의 표정, 낯선 이가 건넨 짧은 친절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휴식은 얼마나 많은 것을 확보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실제로 내 마음에 닿았는지에 의해 완성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효율적으로 쉬는 방법이 아니라 아무 목적 없이 존재하는 시간을 견디는 연습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진정한 회복을 돕는 3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생산적인 생각을 멈춘 채 그저 숨을 쉬며 주변의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목표도 결과물도 SNS 인증도 없는 무해한 멈춤을 연습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는 것 같고 시간을 낭비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멈추지 못한 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휴식은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다시 배워야 하는 감각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성과를 측정하지 않는 능동적 이완을 실천해보세요. 목적지 없이 천천히 걷거나 음악을 듣거나 호흡과 주변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한 뇌 영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결과와 다음 일정을 계산하던 주의를 지금 이 순간의 감각으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산책을 하면서 몇 걸음을 걸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음악을 들으면서 다른 일을 동시에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행동 자체에 머무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측정하지 않는 취미를 가져보세요. 달리더라도 기록을 남기지 않고 책을 읽더라도 몇 쪽을 읽었는지 세지 않으며 여행을 가더라도 반드시 사진을 남겨야 한다는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경험을 기록과 결과로 바꾸지 않아도 그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남는 순간도 있습니다. 여행 일정을 짤 때도 모든 시간을 빈틈없이 채우기보다 일부는 의도적으로 비워두어 보세요. 전체 일정의 일부만 계획하고 나머지는 그날의 기분과 날씨에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빈칸은 실패하거나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경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둔 자리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휴식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 자신이 쓸모없어 보일까 두려워 쉬는 순간에도 무언가를 계획하고 완성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증명해 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계획한 일을 다 끝내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하루가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식은 다음 성과를 내기 위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도구적 시간만은 아닙니다. 멈춤 그 자체로 우리 삶을 온전하게 완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는 나를 증명하려는 모든 노력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온전히 존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바른 심리학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